제랄다와 거인 토미 옹거러 글그림 비룡소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 혼자 외로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거인들이 대부분 그렇듯 이는 날카롭고 수염은 가시처럼 뾰족뾰족, 코는 큼지막했어요. 물론 기다란 칼도 갖고 있었고요. 괴팍스런 성미에 먹성은 엄청났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아침밥으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거인은 날마다 마을로 나가 아이들을 잽싸게 잡아갔어요. 겁이 난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숨기려고 땅을 파서 비밀 장소를 만들었어요. 어둠컴컴한 지하실 괴짝에도 숨기고 통에도 숨겼답니다. 학교는 텅 비었고 선생님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깥에는 나와 노는 아이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귀리죽과 미지근한 양배추, 찬 감자요리로 만족해했어요. 음식이 마땅치나 불퉁불퉁 점점 더 성을 내며 투덜댔죠. 킁킁킁킁 오늘은 배가 몹시 고픈걸. 아이들을 대여섯이면 멋진 식사가 되련만. 킁킁 킁킁 아이들을 찾아낸다면 한 손에 덥석 툭탁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골짜기 숲속 한가운데서 한 농부가 외동딸 제랄다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사람 잡아먹는 거인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제랄다는 음식 만들기 아주 좋아했고요. 6살 때 벌써 끓이고 굽고 조리고 튀기고 지지고 볶는 것은 물론 연기로 고기를 조리하는 법도 알았답니다. 농부는 1년에 한 번 읍내로 나가서 감자와 곡식, 고기와 생선을 팔았습니다. 장이 서기 전날 오후였어요. 아버지가 딸을 불렀습니다. 예, 제랄다야. 내가 몹시 몸이 불편하구나. 팔다리를 꼼짝도 못하겠고 눈앞이 빙빙 도는구나. 오늘 점심 때 네가 만들어진 사과 만두를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내일이 장날인데 나 대신 너 혼자 나가야 할 것 같다. 다음날 동틀역의 제랄다는 당나귀 끄는 술에 짐을 싣고 길을 나섰어요. 물론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아버지도 잘 다녀라고 배웅을 했고요. 바로 그날 아침 어느 때보다도 배가 고팠던 거인은 그 부근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솔 부는 아침바람이 작은 제랄다의 냄새를 실어다 주지 뭐예요. 거인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제랄다가 나타나면 워락 덤벼들려고요. 아하, 드디어 제대로 된 아침을 먹겠군. 거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거인은 너무나도 곰술인 나머지 허둥대다가 그만 바위에서 미끄러져 길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거인은 발목이 삐고 코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어머나 불쌍해라. 제랄다가 소리쳤어요. 제랄다는 가까운 개울에서 양동이로 물을 길어다가 다친 거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린 계집애로군. 거인이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끙끙. 아, 난 배가 너무 고파. 킁킁킁킁. 후추와 소금을 뿌리고 기름을 둘러 지글지글. 어린아이 요리가 일품일 텐데. 불쌍한 아저씨가 몹시 굶주렸나 봐. 제랄다는 생각했어요. 제랄다는 서둘러 술에서 냄비를 꺼낸 뒤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거인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던지 제랄다는 장인에다 팔 물건을 절반이나 써버렸답니다. 그리고 거인 앞에 음식을 갖다 놓았어요. 화려한 냉이 크림 스프, 소스를 친 훈제송어, 달팽이 마늘 버터볶음, 통닭구이 한 쟁반, 새끼돼지 한 마리.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인은 점점 더 관심 어린 눈길로 제랄다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이런 맛은 모두 생전 처음이었어요. 그 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제일 좋아하던 요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제껏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거든요.
사랑스런 꼬마 아가씨, 나는 성에서 살고 있어. 지하실에는 금이 가득 차 있지. 나와 함께 성으로 가서 내게 요리를 해준다면 금을 아주 많이 주겠어. 거인이 말했습니다. 제랄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거인을 부축해서 마차에 태우고 성으로 향했어요. 곧 아버지도 성으로 모셔왔고요. 제랄다는 아버지 온 나라에서 제일 좋은 식료품을 사오게 했어요. 엄청나게 큰 부엌에서 제랄다는 요리를 하고 또 요리를 했지요. 이것저것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고 세상에서 제일 진귀한 식단을 짜보고 요리책마다 새로운 요리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거인의 성에서 차려지는 밤참은 보통 이 정도였어요. 양배추 절임과 소시지 무듬, 파이 반죽에 싸서 구운 거위간 푸딩, 송로버섯 진리를 곁들인 송아지고기 튀김, 폼파노사라 베르나르, 라스푸딘 초콜릿 소스, 신데렐라식 칠면조 구이, 거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설탕물에 졸인 과일과 숟가락 모양의 비스킷, 아이스크림 케이크. 드디어 이웃에 사는 남자 거인, 여자 거인들이 먹을 잔치상이 차려졌어요. 물론 사람 잡아먹는 거인들이었죠. 맛있는데 근사해. 세상에 이런 맛이 한마디로 하늘나라 맛이야. 거인들은 저마다 큰 소리로 감탄하며 너도 나도 제랄다에게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지 뭐예요. 그때부터 거인들은 아이들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죠. 이제 무서운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밖으로 나왔고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옛날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제랄다는 자라서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어요. 그동안 잘 먹어 보기 좋아진 거인은 수염도 깎았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여 재미있게 살았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아이들도 여러 명 생겼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해도 좋을 거예요. 표지를 보니까 섬뜩하네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손에 식칼을 들고, 쥐 요리 먹고 있네. 살아있는 쥐를. 근데 얘는 지금 제라다는 이 사람이 식인 거인이라는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런 소리를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포크와 나이프. 이제 이 높은 성에 사는데 이제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데 사실은 뭐 진짜 음식도 먹는 거고요. 사람의 모든 욕구는 먹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뭐 군주들이 영토 야욕으로 이제 남의 나라 먹었다 그러잖아요. 뭐 예, 하여튼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욕구들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는 걸로 이제 욕망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자, 그 욕망이 이제 지나치죠. 요 지금 그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혼자 외로이 살죠. 누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겠어요. 혼자 외롭게 살 수밖에 없고 큰 무기 갖고 있고요. 외모도 이제 그리고 성미도 개팍하고 먹성은 엄청나요. 제일 좋아하는 게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잡아가니까 엄마 기절하고 지금 뭐 이쯤 법관들 같은데 꼼짝 못하고 뭐 이제 지금 속수무책인 거죠. 애들은 이렇게 막 깊이 숨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막 통으로 숨고 지하실로 숨고. 그 지금 이 그 작가가 그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3개월 동안 그 지하실에서 숨어서 산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 식인 거인 어린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마을을 공격하는 식인 거인. 그래서 막 어두운 이 지하실에 숨은 그때의 기억이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는다 할 때는 전쟁으로 어떤 나라를 삼키는 것도 이제 먹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욕망이죠. 인간의 모든 욕망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을 다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 도망가고 쥐도 또 눈이 빨갛네. 자, 살아있는 쥐를 먹는 건가? 귀리 중 뭐 양배추, 찬 감자 이런 거 먹으니까
정말 맛이 없는 거죠. 이 토미 옹거로는 이렇게 막 검정, 빨강, 노란 이렇게 굉장히 섬뜩한 이런 색깔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소재를 썼으며 또 보통 편견, 고정관념을 확 뒤집는 그런 거를 이제 소재를 많이 썼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도 사실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힘센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평화로운 사람으로 바꿨다. 식인 거인인데 이제 더 이상 사람 잡아먹지 않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존재로 바꿨다. 이게 지금 처음 하고 표정 보세요. 마지막하고 굉장히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제랄다의 역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제랄다는 숲속에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전혀 이게 식인 거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인 거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습니다. 얘는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죠. 집안 살림하는 아이예요. 왜냐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여기 보면 이제 얘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책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요리를 하는지 요리책인지 아니면 다른 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성품이 여성성이 넘치죠. 네. 책 읽고 조리하고 집안 이렇게 집안 살림하고 이렇게 돌보는 거 이게 굉장히 모성성이 생명을 살리는 여성성 풍부합니다. 그리고 요거 보니까 엄마는 돌아가신 것 같고요. 십자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진 않지만 정말 그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인데 엄마는 돌아가셔서 안 됐지만 그런 이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 이제 아이죠.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을 바꿨네요. 그리고 되게 제랄다는 고정관념 편견도 없지만 만약에 식인 거인이랑 알았으면 무서워서 기절했거나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나 하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어머나 하고 어떻게 불쌍해라 이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보통 아이 같으면 이렇게 쿵 하고 쓰러지고 칼도 들고 이렇게 크면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린아이가 되게 당차요. 지금 후추 소금 뿌리고 기름 둘러 지글지글 어린아이를 일품 때 이런 소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겁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고난을 자처합니다. 수고를 자처하네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죠? 지금 공격 못할 때잖아요.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선입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래 마음이 성품이 좋은 거고 아까 가정도 참 좋았잖아요. 네. 가정에서도 교육도 잘 받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모성성이 풍부한 여성성이 풍부한 아이로 이제 그려지니까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먹는 거구나. 이 사람의 결핍이 뭔지를 안 거죠. 이 사람은 먹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맛있게 해줬는데 생전 처음 봤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들판에서 차렸는데 거의 그 예술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술급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먹어보니까 그 욕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어떤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더 좋은 것에 대한 욕구로 대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그 너무 하고 싶은 그것에 막 이제 집중하고 몰입을 하고 그것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단계의 어떤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 예전의 그 욕구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덮어씌우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요
식인 거인의 욕구는 애들 잡아먹는 욕구인데 애들 잡아먹는 것보다는 이런 게 정말 거의 예술급 요리를 먹으면서 또 이런 어린아이가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여자잖아요. 어쨌든 해주는 걸 보면 먹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어떤 기쁨과 사랑과 그런 아주 좋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내게 요리를 해줘서 그 아이가 해주는 요리를 먹는 게 내가 훨씬 더 행복하구나. 이걸 알아서 이제 이게 덮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욕구를 잘 조절하는 방법 팁도 하나 주고 있네요.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욕구를 가지면 저급한 욕구들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이렇게 조리를 하는데, 아이고, 이런 거 다 지금 매달려 있고. 이렇게 거인도 데려갔는데, 그 아버지도 모셔왔죠. 되게 효심도 있어요. 착한 딸이고요. 자기를 성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요리하는 게 이 사람 일이 됐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요리를 그냥 요리책도 보고 또 쓰기도 하고 그러네요. 창의적인 사람이죠. 요리책 쓰네요. 어이구, 거의 예술급이에요. 구두까지 시켰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요리예요. 자,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요리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기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적이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고결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우아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만성 같은 게 이게 야만인들이 이런 거 먹진 않죠. 신사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음식을 가지고 내면이 바뀌지는 않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일정하게 외적인 것이 내면에 약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인들을 초대했네요. 다 이 사람들은 식인 거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로 친다면 강대국들이야. 강대국들이야 다. 지금 제랄다를 너무 이뻐 쓰다듬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리법 가르쳐 달라고. 아유, 우리도 다른 나라 침략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게 강대국으로 본다면 그런 거죠. 세상에서도 본다면 이제 좀 힘을 가진 사람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인데도 새로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이제 새로운 경지를 경험하게 되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사탕 나눠주네. 애들이 다 이제 돌아나. 애들이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죠. 활기찬 세상이고 애들이 없는 세상은 정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이들은 미래예요. 미래. 희망이죠. 이제 다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제랄다가. 그 제랄다는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도 낳네요. 확 바뀌었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얘가 뒤에 포크하고 나이프를 가진데 뒤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무의식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는 아버지의 식인 거인의 유전적인 피를 물려받아서 역시 얘도 이제 식욕으로 충만한 거죠. 이 식욕은 역시 공격성, 모든 욕구를 다 포함해요. 모든 욕구를 다 포함해서 식욕.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제랄다의 지금 뭡니까? 측은지심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다음에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마음이겠죠? 제랄다. 그러니까 정말 자꾸 보잘것 없었는데 정말 뭘 할 것 같지도 않은 아이가 거인의 마음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평화가 왔네요. 평화가. 전쟁을 경험했던 그 작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평화를 사모했을까요? 전쟁이 너무 싫었겠죠. 3개월 동안 지하실에 껌껌한 지하실에 하루 이틀 있기도 어려울 텐데 3개월씩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전쟁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아이들 다 죽이고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다 사라지게 하죠. 그런데 제랄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요리.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 또 가정에서 또 잘 자랐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아까 10장을 보니까 이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이렇게 요리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자립적이고 엄마와 의존하지 않죠. 다 알아서 집안일 하죠. 그런 그 생명을 살리는 여성성, 모성성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거인들의 그 입맛도 바꾸고 식성 바꾸고 나라까지 완전히 바꿨네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소명고를 세강도에서도 그 여자아이가 이거 다 어디다 쓸 건데 하는 질문 하나로 그 세강도가 이제 바뀌어서 아이들을 오히려 그렇게 양육하고 돌봐주고 그런 걸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지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자, 정말로 먹는 게 물론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굉장히 이런 요리를 매일 먹는다면 사람이 많이 기품이 있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근본적인 변화는 될 수 없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인간의 내면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면이 바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성령은 어떻게 받죠?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먹어야 돼요. 이 요리만 먹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요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대수술해서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향성이 생기게 하죠.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 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높아지고 거인처럼 힘이 세지고 남들 꼼짝 못하게 할까? 이런 것만 목적으로 그런 것을 지향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고 남들보다 차별화되는 삶을 살고 힘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높은 자리, 돈을 많이 가 이런 사람이 될까? 이런 지향성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같은 아름다운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될까? 이게 지향하는 바가 바뀌게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하는 그걸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제라다는 자기가 잘하는 요리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모성성, 자기 갖고 있는 것들로 충분히 잘 활용을 했네요. 제라다는 너무나 귀한 그 캐릭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제라다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요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은 사람에게 내면의 모든 것, 가치관, 세계관 다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만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어떻게 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아이 잡아먹는 같은 거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제르다는 요리 잘했죠. 아름다운 성품이 있었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가진 걸 가지고 세상을 충분하게 아름답게 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만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고 약자가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그 위력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